이재명이 우리 동아빠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진짜 운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동아빠 인생의 가장 큰 천운이고 빛과 희망은 장동혁이란 말이에요. 근데 동아빠가 역시 장동혁을 믿고 사고를 쳤어요. 맞아요. 집을 팔았는데 이게 진짜 이거 어제 오늘 계속 시끄러운데 지금 어저께 안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살짝 했어요, 살짝. 살짝 했어요? 사실상 예, 이거 예. 사채놀이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모든 국민들 중에 집 사야 되는데 은행 대출 안 나오는 사람들 청와대로 갈 거란 얘기가 있어요. 청와대 사기명을 이용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네네. 지금 근데 이게 누구한테 팔았냐 이것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미스테리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판 사람은 나왔습니다. 지금 아니, 산 그러니까 사람은. 성만 나왔어요. 아, 예. 양쪽에 그러니까 부부예요. 예. 부부로 추정되는 뭐 모씨야 모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나왔어요. 좋아요. 그런데 이게 이 사람들이 이재명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이건 안 나온 거죠. 우리가 기억하시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그 삼성동 사저를 팔았을 때 산 사람이 누구냐 나왔어요. 나왔고 이명박 대통령 것도 나왔고 왜냐하면 다 내가 샀다라고 이제 밝혔고 그 사람이 동일 인물이었어요. 또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이걸 알아야 되느냐?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래가 아니다. 불법적이진 않아요. 하지만 어느 누가 돈을 안 받았는데 등기부터 이전해줘요. 그러니까.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 민주당 강성필은 그건 굉장히 일반적이고 자주 하는 거래를 해서 내가 쟤네랑 나는 다른 나라에 사나 봐. 대장동 사건 터졌을 때 박진영이라고 저쪽 편을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부동산부에 선배 안 계셨군요. 저기서 방송에서 하는 얘기야. 기자들은 부동산 담당 기자들은 다 알아요. 이건 정상적인 거래예요. 다 뭐야 대장동 개발 같은 다 이렇게 하지. 이게 뭐가 가짜예요? 뭐 이랬거든요. 똑같은 얘기지. 이게 어떻게 정상적이에요? 나는 그래서 그 민주당 패널들 중에 이게 정상적인 거래라고 하시는 분들도 집 팔 때 반드시 7월에 팔고 잔금은 10월에 받으시는 걸로. 그렇잖아요. 얘네들은 그래서 잔금 유예라는 어떤 논리를 만들어서 이게 잔금 유예한 거다. 그게 뭔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단 1원이라도 유예되면 등기부 등본 안 바꿔주고 입주를 못하게 무슨 소리야. 물론 그러니까. 근저당을 설정했다고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리스크잖아요. 이 사람이 돈을 진짜 줄지 안 줄지 예를 들어서 근저당을 했다 그러면 그걸 또 다시 팔아야 되고 그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간단해요. 현금 29억 있는 사람한테 팔면 돼. 그럼 끝나는 문제잖아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리스크가 있는 사람한테 이것을 잔금도 안 받았는데 등기를 넘겼다? 그러면 일단 의심부터 하고 봐야 돼요. 참 말도 안. 저는 이런 거래를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정말 부동산을 몰라서 그런 거 보니까 아니 정말 강성필 부대변인이 이런 거래는 너무 당연하고 정상적이고 많이 흔히 있는 거래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살면서 그래도 나도 또 꽤나 집을 샀고 팔았는데 많이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나? 난 이런 아니, 거래는 듣도 보도 못한 거래인데 이재명은 항상 뭐 새로운 길을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내니까. 자주 보는 거래래 걔는. 아, 자주 보는. 자, 근데 광주 출신이거든. 전라도가 그런가 봐. 이게 강성- 전라도 스타일인가 봐. 강성필 선수에게 내가 한 가지 기회를 줄게요. 이게 정상적이려면 10가지 질문에 답을 하면 돼. 뭐냐면 자 17억에 지금 그 등기 근저당을 했잖아요. 근데 17억이 잔금이냐? 몰라. 모르죠. 몰라. 우린 정확하게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를 몰라. 이 17억은 왜 계산이 나온 거야? 잔금 맞아? 근데 그거 대답 안 했어요. 그냥 받아내려고 네. 하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계약금이 얼마였고 실제 잔금이 얼마고 그러면 잔금을 만약에 못 냈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냐는 계약을 했느냐는 거야. 그것도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고 연체시 그러니까 연체시 계약은 어떻게 할 거냐 이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지금 10월 달까지 지금 7월이잖아요 7, 8, 9, 12야 4개월 동안의 이자는 어떻게 할 거야 그렇잖아요 오늘 돈을 받았어야 되는데 안 받았잖아 그러면 이 17억이 잔금이라면 그 4개월 동안의 17억은 얼마예요 도대체 이자가 그리고 다시 물을게요. 현금으로 이걸 살려는 사람 진짜 없었나? 다른 어떤 매수자가 전혀 없었기에 이렇게 된 건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다시 똑같은 얘기지만 17억 7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뭐냐? 그렇죠. 도대체 어떤 근거로 17억 7천이냐? 이게 진짜 잔금이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느냐. 이게 밝혀지지 않으면 사실 동시에 밝혔어야 돼. 그렇잖아요. 다 이러이러하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저는 딱 클리어해야 되는데 이런 그 거래를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서 그냥 대통령이 사채놀이 하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과 금융 정책을 총괄해서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행위를 했다는 건 이런 편법적인 행위는 다 묵인되는 거야 이제. 그렇죠. 이게 그렇죠. 기준이잖아. 그렇죠. 그렇지. 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우리 이재명 카카 진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이에요, 이게. 진짜.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통합 저해하는 주범. 자수인가? 나 모르겠어. 나 이 사람 진짜 자백인가? 모르겠어. 나. 모든 건 나만 빼고야, 진짜. 모든 건 나만 빼고.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또 이재명 집이 만약에 생기잖아요. 막 30억짜리 집이 생겼다 쳐. 그 다음에 그걸 이동호한테 팔면서 1억 받고 29억 잔금 유예하면 되겠네? 그럼 증여세 안 돼도 나도 되는 그 거네? 생각했다니까 우리 집을 잔금 유예하고 아들 명의로 바꿔줄까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 했다니까. 지금 그거 하려고 지금 미리 빌드업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 근데 이쯤 되면은 이제 이런 특별한 정말 상상도 못했던 어떤 새로운 그러니까 거래 방식을 성립을 하시려면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1번 돈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청와대에서 사채로 빌려주시든지 두 번째 아니면 집과 잔금을 치르는 사이에 내가 들어갈 집이 없잖아요. 보통 이분은 청와대에 사시지만 청와대 한켠을 그 사람들을 위한 임시 그런 잔금 유예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무료 대여를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시지 않으면 이건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래입니다. 저는 돈 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을 빌리면 이재명 안 갚아도 돼. 이재명 대통령 놀리면 안 갚아도 돼. 탕감해도 돼. 너무나 분노를 느낄 국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뭐 30억 정도의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이 직전까지는 그래도 대출 어느 정도는 그렇죠.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꼴랑 이 지역에서의 그 기준으로 따지면 2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2억만 가진 사람도 이재명 대통령 집이라면 17억을 분당에서 제일 비싼 순회동 60평짜리 아파트 살 수 있는 거죠. 현재까지 나온 정보에 의하면 이자도 없이 4개월을 지금 혜택을 준 거잖아요. 그런 논하는 그 부동산 거래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은 못 들어가잖아요. 이자가 월 800이랍니다. 꿈도 못 꾸잖아요. 꿈도. 야, 이쯤 되면은 내가 보기엔 고위공직자들 중에 집 팔 사람들 리스트 올려놓고 집 올려놓고 경매 붙여야 됩니다. 이게 서로 살라고 난리 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국세청에서 올해 5월에 발표한 세무조사 대상자들 너네 이런 사람들 우리 조사하겠어 한 사람들입니다. 대출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 부자인데 4인간 채무 과다자. 아 여기 있네. 딱 이거네. 그러네. 올해 5월 달에 그러네. 국세청에서 발표했어. 그러네. 그리고 있네. 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가격 상승적 주택 취득자. 그러니까 또 이게 있네. 요것만 딱 안 걸리고 29억이니까 요것만 딱 1억 모자라고 나머지 지금 이재명의 거래가 딱 이거 걸리는 대상인데 왜 세무조사 안 합니까? 그러니까 국세청? 레알케키님 말이 맞아. 공매도 해야지 대통령 집인데. 4인간 금액이 17억이면 과다자지. 완전 받아줘. 완전. 상상도 못해. 네. 어떻게 아니 우리는 하고 싶어도 17억이 없어서 못해.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17억을 빌려준 거잖아. 이자도 없이. 가능해요? 아니 이자가 있어도 이상해요. 아니 이자가 있더라도 누가 17억을 빌려줘.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아유 진짜 이 인간 너무 쪼잔해갖고 요런 일도 있었어요. 부동산 얘기는 아니긴 한데 X에 이재명 대통령님 X에 막 별의별 거 다 쓰잖아요. 막 다 쓰는데 뭔 내용을 썼냐면 성착취물을 경찰이 잘 수사를 했다 뭐 이런 걸 경찰 자랑하면서 이렇게 올렸나 봐요. 하니까 네티즌이 대통령다운 일을 하세요. 총리, 장차관, 청장, 수석, 비서관 등은 전부 일 안 하나 뭐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댓글을 달으니까 이 사람을 차단해 버렸어. 욕도 아니야. 욕도 아닌데 이걸 차단해 버렸어. 진짜. 아니, 요게 똑같은 일이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답니다. 아. 성남시장 시절에 맨날 박근혜 대통령 욕하고 뭐 시장이 뭐 자기 그 어떤 그 이제 정치적인 어떤 견해 쭉 하루에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리니까 한 시민이
시장님, 그런데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성남시정과 관련돼서 이렇게 논의하는 그런 말씀도 좀 해주시고 또 아니 시간이 또 그 시정 일도 그 많으실 텐데 어떻게 이렇게 이 그 국가와 관련된 그 중앙 정치 말씀만 하십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꼭지가 돌아갔고 거의 쌍욕 수준의 그 폭탄을 터뜨리면서 계속 뭘 올리냐면 성남시가 기초단체 중에 몇 위 뭐 이런 거 내가 일 열심히 하거든 어따 대고 네가 지금 이러니 거의 그 수준으로 화를 내더라고요. 근데 딱 그때 모습이랑 똑같잖아요. 아, 오래된 노래님 이 말이 사실입니까? 이재명이 지금 가지고 있던 아파트가 전세 세입자가 11억에 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11억은 전세 세입자 전세금이니까 돈을 안 냈겠죠. 네. 근데 17.7억은 근저당을 잡혔겠죠. 이 사람은 실제로 현금 얼마를 주고 이 집을 팔았을까요? 안 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집을 산 사람은 거의 1억도 안 내고 이 집을 세금 내고 이 집 그냥 명의만 옮겼다는 거잖아요. 전세 자금. 도대체 누구야? 나는 아니에요, 일단. 아니 근처 아파트 오늘 이 국민일보 기사를 보면 근처에 또 아파트를 산 사람인데 이 사람이 15억의 아파트를 사서 23억으로 팔았대요. 그래서 8억 정도 그 차익이 번 거고 그리고 그게 뭐 잔금 다 해서 받으면 뭐 10월 달에 뭐 남은 잔금 치르겠다 뭐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아니 이게 뭐야? 그러면은 전세 깬 집에 자, 야, 이 집 네가 사? 근데 돈이 없어 했더니 야, 지금 전세금 있고 나머지는 내가 꿔줄게. 일단 네가 사. 명의 네 앞으로 옮겨. 명의만 일단 딱 옮기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또. 그러면은 이면 계약 이런 경우에는 보통 우리 동호 아빠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 그럼? 우리 동호 아빠는 부동산 마기를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야, 배소연이 집을 사면 살지언정 동호 아빠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는 이런 경우에 영원인데 명의만 옮겨 전세 끼고 있고 내가 꿔주는 걸로 해서 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마누라랑 나랑 공동명의 하느라고 너무 늦게 해가지고 딱지가 지금 쉽지가 않아. 네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집이 재건축됐을 때 음흠. 값이 올랐을 때 나오는 이익분은 몇 대 몇으로 배분할까요? 그렇지. 보통은 들어가지 않나요? 보통의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들어가는데 아예 우리 동아 아빠는 아들도 절연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데 정말 점점 더 이해가 안 가는 건 보통 거래라는 건 등가가 돼야 돼요. 서로 간에 어떤 이익이 한쪽이 완전히 뭐랄까요 이익을 보는 정말 한쪽만 이익을 보는 그런 거래는 말씀하셨듯이 이면 거래, 이면 계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의심이 합당한 의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부터 재건축을 들어간다고 쳐봐야 딱지가 나오고 어쩐다고 하더라도 이게 완공되려면 임기는 끝나요. 그 이후에 이면 계약으로 돈을 그렇지. 얼마를 주고받았던 국민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4년 남았잖아요. 4년만 버티면 되는 거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동아 아빠는 대장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1억 놓고 1,000억씩 벌게 해줄지언정 본인은 교통적으로 깨끗하신 분이니까 안 그러겠지만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저는 나쁜 년이라서 저라면 그렇게 했겠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그래서 이제 이게 레버리지 거래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김부선 배우님한테는 난방비도 안 주면서 이렇게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17억씩 빌려주고 이러죠? 사람이 좀 공평하지가 않네. 이 레버리지 거래 맞거든요. 이게 은행을 통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도 않을 뿐더러 굉장히 복잡하고 사실은 이게 더 이익이 적잖아요. 이 레버리지 거래는 정당하지 않지만 이런 사익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래잖아요. 이런 짓 하지 말라 그랬잖아, 우리한테. 네, 하지 말라고 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한테는 어떤 거래 자유, 무슨 부동산 취득의 자유, 이전의 자유 이런 거 다 막아놓고 자기만 뭐 나만 빼고 너네는 다 적용돼야 돼. 뭐 이런 거잖아. 그리고 전용기가 토론은 그렇게 그 보안 수사권 토론하자니까 그렇게 도망다니더니 한동훈 의원이 저렇게 레버리지 거래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페이스북에 또 주저리 쓰면서 잔금 유예냐 뭐냐 뭐 이런 논리 폈더라고요 또. 아유. 한글은 좀 맞춰서 썼어. 야, 왜 틀린 뭐 써줬나? 맞춤법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재명 세무조사 하셔야 됩니다. 네. 야, 대단하다. 난 진짜 놀랍다, 이분.
아니 그러니까 진짜 뭐 하나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 아니 집 파는 것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 그렇지. 우리도 좀 이런 그렇지. 문제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무 간단하잖아. 29억 돈 가진 사람한테 그냥 팔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이 문제로 우리가 진짜 중요한 문제들을 지금 놓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마저도 이렇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서 그것도 커버 치느라고 바쁜 우리 민주당 아니 근데 민주당 애들이 이런 거 커버 치는 거 좋아해. 그거 말고는 별로 존재 의미가 없고. 사실은 전용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재명 실드 치는 거 말고는 아이, 컨텐츠가 없잖아요. 걔가 살아 있는지도 몰라.